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을 받는 우선 대상자에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고령자 외에 50에서 64살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2명으로 집계되면서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높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소추 결의안 표결은 하원에서 이뤄지는데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무척 춥겠지만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한파가 물러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40여일 만에 5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방역 당국은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다만 헬스장 등 서민 고통이 크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을 기록하며 41일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판단 기준이 되는 한 주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평균 655명까지 줄며 700명대를 벗어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초 이후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이 감소세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 완화를 고민 중입니다. 실천이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제한 조치가 일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부터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문을 닫아라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무조건 문을 닫아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 등도 다음 주부터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주들은 영업 중단이 자신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지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잠깐 영업한 거는 거의 2달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600에서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거리두기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확진자 추세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시설 운영 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의 교회 2곳이 결국 폐쇄 조치됐습니다. 교회 측은 예견이라도 한 듯 즉각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교인들이 줄줄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시설 운영 중단 공고문이 붙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만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7차례 고발과 연이은 행정명령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오늘 0시부로 교회 시설 폐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운영 중단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또 대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폐쇄 조치 시행을 한 겁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교회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620개 교회와 연대해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백화점도 문을 열었어요. 아울렛도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도 갑니다. 교회만 100% 비대면으로 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공정합니까? 부산 서부교회도 이날 같은 이유로 폐쇄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세계로 교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곳에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하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조사팀이 우여곡절 끝에 모레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중에 앞서서 국제조사팀 관계자가 중국 밖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기원을 추적하는 국제조사팀에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와 합의를 거쳐 방중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经双方协商，中国政府同意世卫组织国际专家组于1月14日来华，同中方科学家和医学专家就新冠病毒溯源科学合作进行交流。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기원 조사는 과학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의 방중이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연구 협력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7월 중국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도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던 세계보건기구는 3차 방문 조사를 앞두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At this stage, I don't think we can rule anything out. We should rule anything out. We need to have an open mind to all sorts of hypotheses. 그동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에 발끈했던 중국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가 개별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현지 시간 내일 하원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의회 난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 대통령 직무 박탈 절차에 돌입하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This president is guilty of inciting insurrection. He has to pay a price for that.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 즉각 해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현지 시간 내일 하원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435석 중 의결에 필요한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탄핵안 통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는 20일 퇴임을 코앞에 둔 트럼프는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탄핵안이 하원을 2번 통과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민주당 자력으로는 불가능해 탄핵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초기 탄핵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을 제출한 민주당이 보란 듯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 탄핵 방어에 앞장섰던 공화당 짐 조던 하원 의원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습니다. 지난 2012년 제1비서로 시작해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총비서에 오르면서 유일 독재 체제를 완성한 건데요. 동생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 6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습니다. 당 총비서는 노동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중국 총석이나 구소련 서기장 등에 해당하는데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역임했습니다. 김정은은 2010년 첫 등장 당시 대장 자리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며 군 장악에 나섰습니다. 이어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 해인 2012년 4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가 되었고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9년 만에 총비서에 올랐는데 유일체제 확립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통치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지난 9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영도력 또 지도력을 평가받았다는 판단을 당 결정사항을 보다 더 강력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던 동생 김여정 당일 제1부부장은 부장 승진도 못했고 기존에 맡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습니다. 대미 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대남 담당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강등됐고 대중 외교 담당 김성남은 승진했습니다. 김정은 시찰 때마다 동행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영원은 서열 5위로 올라섰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젯밤 영하 16도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를 공개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젯밤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제 움직임이 본행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한파와 동계훈련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보다는 축소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하 16도 한파에도 효과의 극대화를 노려 강행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 공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검명 비난이 없다는 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민감한 무기 같은 거는 들고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는 한 50도 50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 관련 영상은 녹화 중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처럼 다소 늦게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여야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안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통합론이 거론되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동길 연세대 교수와 만남에 이어 홍준표 전 대표와 대구의 한 사찰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지만 이번 주 야권 단일화를 위해 오세훈 전 시장과 회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험상 야권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안 대표의 행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제기된 통합론에 대해 콩가루 집안이란 표현까지 쓰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나 정진석 공천위원장은 야권 분열을 피하기 위해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죠.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는데 재판 전에 이를 공소사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정인이의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양모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껏 높아진 때였습니다. 재감정에 함께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의견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였습니다. 74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췌장 손상은 외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돼야 생긴다며 지속적인 상처로 절단된 장기 역시 살인의 고의성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강안에 거의 온몸의 피가 거의 다 나온 그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치명 부위에 손상이 있었다. 상시적으로 아이를 그것도 복부 부위를 습관적으로 때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까지 모두 받은 검찰은 내일 열릴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은 물론 하늘에서라도 마음껏 뛰어놀라는 뜻의 바람개비 수십 개가 놓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청과 법원 앞에 놓인 근조 화환에는 정인이에게 미안하고 양모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경찰청에 여성 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산하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옥시와 달리 가습기 메이트 관련 업체들은 처벌을 피해갔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내려질까요?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조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회사들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책임자들은 지난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습기 메이트 관련 업체들은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환경부가 유해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두 업체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련자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업체가 객관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반면 SK케미칼 측은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가습기 사용으로 악화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 가습기 메이트 업체들의 법적 책임이 지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의 외무장관과 중앙은행장과 만나 우리 선박 억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억류를 해제하란 우리의 요구에 이란은 동결 자금을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한국 내 동결 자산은 양국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걸프 해역의 환경오염 때문에 납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란 정부는 이런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동결된 이란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역시 우리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결 자금 문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인 해결이 어려워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언적인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노력이 있겠습니다만 이란 측에다가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 차관은 2박 3일 일정 뒤 오늘 다시 귀국길에 오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삼바 댄스하면 생각나는 그 축제. 바로 매년 2월에 열리던 브라질 카니발이 올해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홀로 카니발 정신을 이어가는 남성이 있다고 하네요. 울긋불긋한 복장으로 채비하는 남성. 기다란 장대에 올라타 춤을 추며 꽃을 나눠줍니다. 42살의 철강 노동자 아넬슨 코스타 씨는 매 주말 혼자서 카니발을 벌입니다. 화려한 삼바 댄스로 유명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이죠. 손에 든 꽃바구니엔 마스크를 써요, 손을 씻어요, 사랑을 나눠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축제는 취소됐지만 주민들은 그를 보며 희망과 위로를 얻고 있다네요. 앞서 폭설을 뚫고 출근한 의료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폭설 속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지 확인해보시죠. 인파 속 멀리서도 보이는 무시무시한 이빨.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폭설이 내린 스페인에서 공룡 복장으로 거리에 나온 사람이 포착된 건데요. 표정을 봐선 오랜만에 한방눈에 무척 신이 난 것 같죠. 수도 마드리드엔 5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50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공룡 복장으로 즐기는 눈은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보름간 길게 이어졌던 북극 한파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됩니다. 한파특보가 어제보다 줄기는 했지만 강추위는 여전한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 영하 9.3도, 철원 영하 15.8도, 안동은 영하 1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7도가 예상됩니다. 사침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린다는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가 동시에 말썽을 부립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비나 눈이 오고 있는데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는 오전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곳곳과 전북 북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1에서 3cm,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로는 1에서 5c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5.3도, 대구 영하 7.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서울 1도, 강릉 5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5도까지 오르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전북의 눈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반짝하고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